안녕하세요. 더필플랜트의 에레디스입니다. 오늘은 몬스테라 알보를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이제 몬스테라 알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여건은 원래는 이제 좋은 알보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 영상들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알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지 그 외의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이제 예전에 몬스테라 알보에 대해서 잘 키우기 뭐 이런 것들보다도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몬스테라 알보 잎을 어떻게 하면은 태우지 않고, 뭐 그 당시에는 이제 태우지 않고란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몬스테라 알보가 어떻게 이제 까맣게 녹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녹이지 않고 몬스테라 알보를 키울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는 한도 내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몬스테라 알보를 잘 키우기 위한 어떤 조건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씩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몬스테라 알보에 잎을 녹이지 않는 방법. 일단은 몬스테라 알보의 잎이 왜 녹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실 이제 몬스테라 알보의 하얀 지분은 광합성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그 흰 지분이 한 군데에 뭉쳐 있고, 그것도 또 많은 반반이라던가 고스트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잎이 녹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 이제 이걸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반이나 고스트가 안 나올 만한 산반을 사서 키우는 게 가장 좋아요. 이제 장기적으로 키울 때도 그렇고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욕심내는 정확히 반반의 이제 하얀색과 녹색을 가진 알보라던가 아니면 새하얀 잎이 되게 예쁜 고스트 잎 같은 것들은 사실 거의 필연적으로 녹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그래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여태까지 이제 가드너들이 사용을 해왔고, 또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제 그 유지를 하려고 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몬스테라 알보가 잎이 녹는 거를 잎이 탄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었어요. 특히나 이제 몬스테라 알보가 열대 식물이기 때문에 높은 습도와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높은 습도에서 이제 그 몬스테라 알보가 녹지 않을 거라고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가드너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온실 안에 넣어놓고, 또 그리고 뭐 충분한 광장을 주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통풍을 잘해주고 뭐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몬스테라 알보를 키우면서 잎이 녹지 않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하게 된 게, 예전에 제가 이제 코로나 초창기 때 겨울에 몬스테라 알보를 이제 그 키우면서 학원에 이제 수업이 별로 없어가지고 불을 거의 이제 일주일에 대부분을 꺼놨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전에 이제 수업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학원 불을 많이 켜놓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알보가 많이 잎이 녹은 것을 보고서 그때 깨달은 것이, 충분한 광량, 즉 광합성을 해야지만 얘가 잎에서 이제 수분을 증산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몬스테라 잎이 녹지 않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몬스테라 알보의 잎을 녹이지 않는 방법은 충분한 광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4시간 식물등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제 경험상 24시간 식물등을 켜놓으면 상대적으로 몬스테라 알보의 하얀 부분이 녹는 게 덜했어요. 완전히 안 녹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24시간 식물등을 하면은 충분한 광량이라는 건 결국에는 광합성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또 24시간 식물등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식물의 바이오리듬, 생체리듬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경험적인 거와 이제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기본적으로 이제 몬스테라는 이제 C4 식물이거든요. C3, C4, CAM 같은, 이게 이제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인데, 식물을 크게 세 개로 나눠요. 근데 이제 다육식물 같은
다육, 선인장 이쪽 계열은 CAM 식물 계열인데 얘네들은 그 빛이 있을 때 안 반응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 빛이 존재하면 안 반응이 안 돼요. 그러면은 광합성의 일부 반응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24시간 빛을 쏘이면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가베 아테누아타를 되게 아꼈는데 그거를 그 시기에 24시간 이제 식물 등을 켜놨던 아니면 이제 학원 전체 조명을 켜놨던 시기에 아가베 아테누아타가 거의 고사하다시피 해가지고 데스크 선생님한 집에 보낸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되게 잘 자라가지고 다시 원래 상태를 회복을 했는데 24시간 학원 등을 켜놓기 전까지 아가베 아테누아타가 저희 학원에서도 되게 잘 자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식물 등을 켜놓다 보니까 이 CAM 식물 계열들이 거의 다 고사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물이 있는 분들은 24시간 식물 등을 켜놓으면 안 되는데 C4 식물 계열들 요 몬스테라라던가 열대 관엽류는 C4 식물인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빛이 있을 때 안 반응이 가능합니다. C3도 그렇고요. 근데 물론 여기에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몬스테라 알부의 경우에는 사실 부작용을 보지 못했어요. 거의 6개월 이상 거의 1년 가까이 24시간 식물 등을 켜놨을 때도 특히 무늬하단소니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시세가 되게 높았기 때문에 거의 광조사다시피 24시간으로 1년 이상 이제 식물 등을 켜놨는데 사실 문제가 거의 없더라고요. 훨씬 더 잘 자라고. 다만 일반 몬스테라에서 24시간 식물 등을 켜놨을 때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냐? 잎맥이 좀 두꺼워지고 그리고 이제 잎이 좀 뭐랄까 이게 옅어지는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느낌으로 이제 발현이 되는데 사실 그것도 잎 자체 크기나 잎이 자라는 속도만 보면은 되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혹시나 해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24시간 식물 등을 안 켜놓고 24시간 학원 등을 켜놓고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몬스테라 알보만 봤을 때는 충분한 광량과 그 다음에 24시간 식물 등을 켜놓는 게 알보 잎을 녹이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되었다라는 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일단 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추천하시는 것 중에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를 틀어놓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일액 현상으로 인해 맺히는 물방울 같은 거를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 증산작용을 돕는 증산작용을 잎에서 이제 수분을 증발시키는 증산작용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경우에 이제 몬스테라 알보를 이제 미적 가치로서 키우시는 분들, 그러니까 식테크보다도 나는 아름답게 크게 키울 거야 이런 분들은 이제 이거를 되게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을 주는 주기도 상대적으로 이제 물을 말려 키우고 밤에 물을 주지 않는 것. 이런 경우도 이제 일액 현상을 막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알보를 좀 느리게 키우더라도 이제 잎이 타지 않게끔 키우는 방법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성장 속도가 줄어듭니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습도를 높여주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복불복 느낌이에요. 자, 습도를 높이면은 사실 이제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가지고 열대 식물들은 좀 더 이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몬스테라의 원산지인 멕시코 같은 경우는 건기나 우기가 있는 건조할 때도 있는 그런 날씨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이제 필로덴드론이나 안스리움 같은 경우는 습도에 되게 민감한 경우가 있다고 그러지만 몬스테라는 습도에 되게 민감하지는 않아요. 저희 학원이 이제 낮을 때는 막 20% 아래로 습도가 내려가도 사실 이제 몬스테라 알보들이 크는데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광량만 충분하면은. 그래서 습도를 높인다라는 거는 사실 적정 습도를 유지해 줌으로써 식물의 어떤 건강 상태를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액 현상을 막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습도가 높으면 일액 현상이 더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광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그래서 이 습도를 높인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크게 신빙성이 없는 얘기 같고 이거는
또 옛날에 해외 셀러들의 경우에는 몬스테라 알보의 잎을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몬스테라 알보가 판매 직전 상태의 대기 상태일 때에는 비닐봉지로 몬스테라 알보를 전체를 덮어가지고 이제 그 잎이 녹는 거를 막아줬다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제가 직접 해본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보일 수는 있는데, 습도 높이기나 아니면은 이제 비닐봉지 씌우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명확하게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단정 짓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몬스테라 알보 키우는 초반에는 많이 회자되었던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요즘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정보를 섭렵하시고, 그래서 이제 뭐 선풍기를 틀어놓고 산반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광량을 늘려주고,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몬스테라 잎을 녹이지 않고 키우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하시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가장 좋은 건 산반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같은 여건에서 몬스테라 알보를 키워보면 산반은 거의 잎이 안 녹아요. 근데 반반잎, 하프문, 고스트 이런 게 뜨면 잎이 거의 어떻게 해서든 녹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뭐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겠지만, 몬스테라 알보 잎을 녹이지 않는 거는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좋은 알보를, 산반잎 알보를 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몬스테라 알보를 좀 키우는 환경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환경에서 키우는 게 좋으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광량은 최대. 사실 우리나라에서 몬스테라 잎이 뜨거운 광량 때문에 직광에 노출됐을 때 이제 까맣게 타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타더라도 그게 이제 나중에 더 적응해서 더 큰 잎으로 나오고요. 더 튼튼하고 이제 광량에 적응된 잎이요. 그러니까 몬스테라 잎들은 전부 다 자기가 자랄 때 어느 정도의 적정 광량 수준을 가지고서 태어나요. 근데 이제 더 강한 햇빛 아래에서는 이제 적응하지 못한 잎은 그게 타버리지만, 사실 새롭게 또 태어나는 잎들은 더 크고 튼튼하게 태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량은 최대치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란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베란다를 튼 거실이라던가, 사실 습도랑은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통유리 사무실, 통유리 한 겹 통하는 사무실, 이런 데들이 이제 잘 자라는 이유가, 몬스테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습도가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몬스테라 알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광량이 가장 높고 습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습도는 뭐 높으면 좋다고 하는데, 높아도 잎이 녹는 경우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습도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20%에서 뭐 60%까지 장마철엔 가기도 하는데, 오히려 습도가 높으면 장마철에 과습이 올 확률도 높아요. 광량이 충분하지 않는 이상 습도가 높으면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 20도에서 25도씨 정도가 가장 좋은 온도 같고요. 최저는 보통 10도까지 버티는데, 생육을 생각하면 15도 이상. 왜 그러냐면 이제 10도까지 가면은 얘네가 이제 한번 냉해라던가 아니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은 성장이 순간적으로 멈춰가지고 한동안 성장이 막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15도 이상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 최대 30도 이상 넘어가도 얘네가 또 힘들어하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식물을 키우시면, 몬스테라 알보를 키우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적정한 되게 좋은 쾌적한 온도를 계속 맞춰주시면, 그러면 되게 이제 몬스테라 알보가 잘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20도에 제가 에어컨이랑 히터를 항상 맞춰놓거든요. 시스템 에어컨이라서. 그러면 이제 그 온도 내에서 알보들이 되게 잘 자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풍 이야기. 이제 식물을 키우실 때 많은 분들이 이제 통풍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요즘은. 옛날에는 이제 광량, 습도, 온도 뭐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통풍, 바람이 이제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서큘레이터를 돌려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사실은 이제 뭐 잎이 녹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서큘레이터를 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사실 몬스테라 알보의 성장 자체에 서큘레이터는 크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통풍을 중요하게 느끼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학원 실내에서 장미를 키운 적이 있었어요. 이제 데이비드 오스틴 장미를 키웠었는데, 그 장미 자체가, 오스틴 장미 자체가 이제 여기서 키우다 보니까 흰가루병이라고 해서 잎에 하얀 곰팡이가 엄청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큘레이터를 틀어주고 마요네즈를 발라주고 그러니까 이제 잎이 좀 덜 흰가루병이 이제 걸리는데, 이제 장미 같은 거 키우면서 제가 느낀 게, 정말 통풍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되게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서큘레이터도 돌리고 했었는데, 몬스테라 장미를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어느 제자가 이제 그 정원이 있는 집으로 이사 간다고 해서 그 집에 다 보내줘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장미를 안 키웠는데, 그런 경우들 제외하고 몬스테라 같은 경우에는 통풍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저희 그 학원에 있는 엄청나게 큰 대형 몬스테라 같은 경우 잎이 거의 1m 가까이 자라기도 하는데, 얘네들도 통풍 없이 그 정도로 자라요. 그러니까 식물원급으로 사이즈가 자랄 수 있어요. 몬스테라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몬스테라 알보도 그렇고. 제가 이제 알보 같은 거 자주 잘라줘서 크게 안 자라는 것 뿐이지. 자, 그리고 나온 김에 잎 사이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보면은 어느 분이 잎이 이제 큰 게 좋으냐, 잎이 작은 게 좋으냐, 벌브가 두꺼운 게 좋으냐, 얇은 게 좋으냐, 막 이런 거 가지고 얘기가 많았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좀 제 경험도 관련이 있는데, 저는 몬스테라를 되게 크게 키워봤어요. 사실 이제 실제로 관엽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농원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몬스테라를 실내에서 이렇게 크게 키운 분들이 극히 드문데, 저도 되게 크게 키워본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몬스테라 잎은 일단은 잎이 일정 수준 이상 커지면, 한 40cm 이상 커지면은 잎 나오는 속도가 줄어듭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왜 그러면 잎이 나올 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나오는 그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잎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잎이 어느 정도 이상 커지면은 속도가 느려지고 번식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벌브가 두껍고 잎이 크면은 유리하느냐? 유리한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벌브가 크고 잎이 큰 개체에서 삽수에서 첫 떡잎이 나왔을 때, 첫 떡잎 나오고 두 번째 잎부터 찐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뭐 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잎이 큰데 뿌리가 작잖아요. 뿌리가 많이 없거나 나오는 상태이면은 사실 이 순화가 되게 오래 걸려요. 실제로 보시면은 되게 대형 몬스테라 알보 탑삽수를 사가지고 순화하는데 몇 개월이 걸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번식을 할 때 잎이 큰 게 유리하냐? 그렇게 큰 게 유리한 거라고 이제 믿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심미적인 가치로 알보를 키우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크게 키우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 유리하다라고 믿고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몬스테라 알보를 크게 키우고 중간에 자르지 않고 키우는 게 훨씬 더 빨리 크고 건강한 삽수를 만드는 방법이고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크게 안 키워본 것도 아니거든요. 해보면 작은 삽수들이 훨씬 더 순화도 빠르고요. 순화도 쉬워요. 큰 삽수들은 순화 자체가 힘들어요. 뿌리가 좀 많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 이제 잎의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잎이 너무 크지 않은 거, 그렇다고 너무 작아도 좀 힘들겠지만, 사실 작으면 작을수록 순화는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그리고 떡잎이 나오는 속도나 이런 거를 봐도 작은 잎들이 이제 환경만 되면 훨씬 더 빨리 나오기도 하고, 또 잎이 커지는 거는 어느 정도 자리만 잡으면은 훨씬 더 이제 빠르게 순화된 개체들이 더 빠르게 잎이 커지기 때문에, 어쨌거나 잎 사이즈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자, 통풍은 사실 그래가지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풍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비료 이야기가 있죠, 비료. 자, 비료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질소 비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질소 비료를 주네, 안 주네, 뭐 무늬가 있네, 없네. 사실 저도 이제 초반에 이제 질소 비료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듣고 실제 질소 비료를 많이 줘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일단은 질소의 함량 자체에 어떤 특별한 어떤 차이점을 느끼진 못했어요, 저는. 근데 이제 비료를 줬을 때 무늬가 떡지는 현상을 관찰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비료가 이제 별로 없는, 비료기가 없는 흙에 심었던 개체들이 하얀색이 많이 늘어나고, 비료가 이제 많이 들어간 흙에서 이제 자란 개체들이 녹색이 늘어나는데, 녹색이 늘어나면서 무늬가 떡지는 현상, 그러니까 산반이 반반으로 바뀌고 이런 현상들을 많이 목격했는데, 특히 가장 그 비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제 무늬하단소니 계열이었어요. 무늬하단소니는 그래서 옛날에 농원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무지 뜨거나 고스트 뜰 확률이 너무 높아서 원예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래서 무늬하단소니가 초반에 가격이 비쌌던 이유가 농원에서 그걸 번식을 잘 못 시켜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실 일반인들이 민간에서 이렇게 번식시키는 걸 보면은 무늬하단소니 되게 잘 번식시키고 산반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유추해본 바로는 농원 같은 데에서는 이제 비료를 습관적으로 이제 뭐 물 주는데 섞어주거나 이렇게 알비료 같은 것들도 습관적으로 넣어주다 보니까 비료에 의해서 영향을 무늬가 이제 받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농원하시는 분들은 그게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 비료 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비료를 거의 안 주고 키우다 보니까 제 몬스테라 알보나 무늬하단소니 같은 경우에는 그 판매 초창기에 뭐 무천이 소리도 많이 들었던 이유가 무지가 거의 없었어요. 무지는 없고 문제는 뭐냐면 고스트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비료와의 어떤 상관관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비료와 광량이 무늬와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계속 키우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예요. 사실 뭐 저보고서 네가 키워봐야 얼마나 알고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저보다 더 알보를 많이 키워보시고 오래 키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몬스테라 알보 키우면서 한 3년 동안 학원에서 거의 매일 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초창기 학원이 한창 어려울 때는 학원에서 먹고 자고 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때 매일같이 몬스테라 알보 잎 나오는 걸 보고 확인하고, 그러니까 농원에서 키우셔서라도 그렇게 한 식물만 바라보면서 계속 그 관찰하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매일 관찰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관관계를 좀 알게 됐는데, 이게 뭐 절대적인 지식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관찰해 본 결과로는 광량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비료가 적을수록 무늬는 늘어납니다. 반대로 광량이 적고 비료가 높을수록 무늬가 줄어듭니다. 이거는 뭐 저만의 의견은 아니고, 농원 사장님들 중에서도 이 의견에 이제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스트에 가까운 개체를 노지에 흙에 심으니까 거기에서 뭔가 뭐 영양분 같은 걸 많이 빨아먹고 얘가 녹색이 올라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고, 뭐 그래서 이거는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는 지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료를 어떨 때 줘야 되느냐? 저는 사실 그 광량으로 키우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비료 많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관찰해본 바로는, 오랜 시간 관찰을 해본 결과 비료를 많이 주고 잘 자라는 개체일수록 무늬가 떡져요. 농원에서 나온 몬스테라 알보들의 이제 반반 비율과 제가 키우는 몬스테라 알보들의 반반 되는 비율을 비교해보면 제게 산반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봐도. 그래서 요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비료는 언제 주느냐? 제가 뭐 분양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전체적인 무늬가 반을 이상을 넘어갔을 때, 즉 하얀 지분이 반 이상을 넘어갔을 땐 비료를 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몬스테라 알보는, 몬스테라들은 전부 다 이제 잎이 이쪽으로 하나 나고 또 이쪽으로 하나 또 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나 또 나고 이랬을 때 이쪽 잎들과 이쪽 잎들의 무늬 발전 정도가 이제 각각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흰색 무늬가 양쪽 다 발전하고 있을 땐 비료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무늬를 좀 줄여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주기. 이제 식물 초보이신 분들은 물주기에 대해서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물은 언제 한번 주나요? 환경마다 다 달라요, 사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도 해요. 광량이 충분할 때. 근데 장마철에는 2주에 한 번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토양 습도계나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좋기는 한데, 물주기는 사실 화분과도 되게 관련이 크거든요. 이제 물 빠짐이 좋은 화분이라던가 나쁜 화분이라던가. 사실 토분이 좋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좀 토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패션 토분 느낌이 많이 나서 요새는 이제
유약 바른 분도 많고, 고화도 토분 같은 경우에는 물 빠짐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거의 뭐 유약분, 고화도 토분 이런 것들은 플라스틱 화분보다는 낫겠지만 크게 이제 물 빠짐이 잘 안 되고, 또 기능성 화분들 같은 경우에 뭐 슬립분이라던가 요새 무슨 뭐 이 구멍 옆에 뽕뽕 뚫린 화분 뭐 그런 것들은 나름 이제 환기나 이런 게 잘 되기 때문에 물주기를 좀 많이 해도 괜찮거나 뭐 그런 것들은 있겠지만, 일반 토분, 막 토분이나 아니면 뭐 독일 토분 같은 것들, 그래도 이제 물을 많이 흡수하고 많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토분들의 경우에는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뭐 이거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달라요. 이제 토분이 그 습기를 많이 머금기도 하지만 그만큼 머금었던 습기를 다시 이렇게 뱉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농원 사장님 같은 경우에 토분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분도 있으세요. 이거는 뭐 개인 경험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광량이 충분한 데서 식물을 키우니까 토분의 이점에 대해서 크게는 잘 못 느끼겠어요. 근데 뭐 가능하시면 과습이나 이런 거를 막으려면 토분보다는 좀 더 확실한 뭐 슬립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기능성 화분 같은 것들, 이제 구멍이 막 뚫리는 화분 이런 거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물주기는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광량 자체가 충분한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제 키우시는 식물의 환경에 대해서. 광량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몬스테라 알보건, 몬스테라건, 일반 몬스테라건 간에 몬스테라가 한 달에 잎을 하나씩 낸다 그러면 광량이 충분한 거예요. 아니면은 뭐 3주에 하나씩 낸다 그러면은 더 괜찮은 거예요, 환경 자체가. 그래서 내가 몬스테라를 잘 키우고 있는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광량이라고 했을 때 이 광량이 충분한지를 알아보시려면은 몬스테라 알보건, 몬스테라건 뭐든 간에 한 달에 적어도 잎을 하나씩 낸다 그러면 얘가 잘 자라고 있구나. 그러지 않으면 광량이 부족하건 아니면 뭐 정말 비료기가 전혀 없건, 비료가 너무 없으면 또 식물이 못 자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료기가 좀 강한 흙을 이제 아예 비료를 주는 대신에 섞어주거나 비료기가 약한 액비를 이제 꽂아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몬스테라가 이제 잘 크고 있는지 그런 거를 주기적으로 좀 확인을 해주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몬스테라 알보를 키우면서 이제 경험했던 노하우들인데, 뭐 요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보를 잘 키우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데 도움이 되면은 그것만큼 제가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